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의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정부 기관에 있는 자료와 전자책 그리고 유튜브 등을 활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우리 농업에 있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풍부한 경험에다가 거기다가 체계적인 학습을 더하면 농업 경쟁력은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특히 전자책, PDF로 되어 있는 것과 유튜브 등에서 다양한 디지털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 전문 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하고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을 하는 것은 왜 중요한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우리가 취득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학습을 해야지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찾고 배우는 습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곧 성장하는데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농한기라든가 평소에 하루에 한 개씩의 자료를 읽고 정리한다 하면 우리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전자책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장점도 있지만 사실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는 좋은 점이 있다면 반면에 그런 어려운 점도 항상 내재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책을 활용한다면 가장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우리 농업 자료를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최신 농업 기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기기로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휴대성과 접근성이 아주 양호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농업 주제의 자료를 앞에서 이미 말씀을 올렸던 대로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가 우리 농업 분야에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도서관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자료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장점이 있더라면 또 단점이 있을까? 이러한 부분도 한 번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업에 관심이 있는 특히 사과 부분에 재배를 하고자 하는 우리 농업인들께서도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대다수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새로운 시스템에서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상당량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나 해보면 처음 시도할 때는 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귀찮은 거죠. 새로운 것을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해서 활용한다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이 전자책을 보려 하면 이 컴퓨터든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눈에 피로가 누적이 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종이책보다도 깊은 몰입이 어렵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디지털에 의한 전자책을 보려 하다 보면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다든가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의 화면의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환경 제약이 또 다 뒤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기기들 간의 호환성이 문제가 되거나 뭐 시스템이 오류로 일어나거나 그러다 보면 자료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이 전자책을 활용한다는 것은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뭐 AI 시대가 거의 돌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인터넷을 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고는 새로운 어떤 사실들을 학습하기가 그리 쉬운 환경은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 분야에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태동된 한국농촌진흥청에 들어가서 자료를 검색하면 많은 자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가. 그런데도 우리가 전체 보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했던 연구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농촌진흥 사업을 잠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다 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농촌 현안 문제, 융복합 인구 문제, 뭐 기술 협력 강화라든가 이러한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서는 농사로에 들어가게 되면 이곳은 우리가 전반적인 병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지금 벌써 4월 추천 장목하고 장목별 정보에서 보입니다. 그럼 여기 과수. 그럼 과수 쪽을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이 클릭하고 나서 들어가서 하나씩 더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장목별로 이렇게 과수를 다시 들어가 감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씩. 그런데 여기다가 예를 들면 사과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꽃사과와 사과, 애기사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과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생산기술, 기타 등등 뭐 품종이라든가 병충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 사과에 많이 발생이 되는 뭐 갈반병, 갈색무늬병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농약 처방까지 과수에까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농사로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농사로를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이 아랫부분에 들어와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들 이 농업기술에 관련되는 농작물 재예방, 월간, 뭐 하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시 봤던 병해충 상담이라든가 병해충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이 속에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씩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병해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자료를 검색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농촌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곳도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곳에서 내놓는 것은 농업 관측 정보라고 여러분들께서 과수들 같은 경우 어떻게 재배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알려주는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와서 보시면 12쪽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우리가 다운을 받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인포그래픽으로 이렇게 자료를 다운해서 받아서 갈 수도 있는 이런 자료뿐만이 아니라 뭐 생육 실측 조사라든가 우리가 연말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관측 조사를 해서
우리 수확량을 예측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들을 뭐 농업 전망을 한다든가, 과일 같은 경우도 수입 과일은 얼마나 수입이 될 예정인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농산물 유통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 현재 이렇게 소비자 가격이 된다는 것, 또한 동향이라든가 유통 실태라든가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을 보시게 되면 오픈 API라 해서 우리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를 통계를 받아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게 되면 이 가격 정보라든가 동향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이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별, 월별, 연별 이런 평균 가격 이런 것들을 이곳에 요구를 해서 API를 가지고 분석이 가능한 분들은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는 유통공사에 들어와서 고객센터에다가 요구를 해서 분석을 해달라 하면 내가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 결과를 받아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우리 전자체계 보고인 농업과학도서관에 들어가서 이곳을 클릭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학도서관에 들어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지금까지 제가 쭉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곳들은 하나같이 대부분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곳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자료 검색을 누르시고 통합 검색을 누르시고 관심 가는 분야에 대해서 여기다가 검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하시게 되면 소장 자료가 3,485건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검색이 되겠죠. 뭐 사이트 내에 있는 이런 것들 아니면 학술 논문들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더보기를 누르고 다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왼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 60건을 보여달라고 하고 사과로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2016년도 연구 결과가 반영이 된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사과 신품종 특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긁어서 이것을 원문 보기를 누릅니다. 원문 보기를 누르고 그럼 실제 이 원문을 저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저장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다운이라고 있죠. 이것을 클릭하고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지금 다운이 지금 21초, 8초 남았습니다. 그럼 현재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에다 또 저장하나요? 여기서 저장하는 곳은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지정을 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농업과학도서관에서 이렇게 다운을 해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현재 다운해 놓은 것을 잠시 보여드리면 GAP라 해서 다운받은 것이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고두병이라 해서 우리 사과에 많이 걸리는 칼슘이 부족하거나 하면 발생이 된다는 고두병, 불안병, 그 다음에 잡초, 제초, 그 다음에 뭐 화상병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들을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또한 농진청, 농업기술, 길잡이 이렇게 해서 전체 다를 다운을 받아놨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도서 목록에도 이렇게 많은 자료를 다운을 받아서 제가 관심 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다 검색을 하고 찾아보기도 합니다. 또한 GAP 서적 마찬가지. 그 다음에 또한 마찬가지로 뭐예요? 사과 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다운 받아놓고 있고요. 전자자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관심이 가는 논문들을 다운을 받아서 제가 관심 가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읽어 들어가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료를.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뭐 갈반병이라든가 이런 병증이 있다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서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렇게 자료를 다운을 받고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원문 보기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운을 받아서 우리가 저장을 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잘 활용하시게 되면 우리 어떤 분야든지 관련 자료를 학습을 해서 내가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접속을 해서 전자책을 다운받고 자료를 정리를 해서 폴더를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그렇게 자료를 다운받아서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서는 각 시도별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9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로부터 강원도, 충청북도, 충남, 경남, 제주도까지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들어가면 이 자료실에 들어오면 조금 전에 봤던 것과 유사하게 자료들이 사실은 이곳저곳에 널려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자료가 그냥 사과라고 다시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26건이 지금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가서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면 사실 기술원에 있는 자료들도 사과나무 가지치기 전정이겠죠. 그럼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도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면 특히 자료실을 들어와서 우리가 자료를 받다 보면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 사업에 했던 신품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다운을 받으면 내가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경기도 농업기술원만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곳이든지 가입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들을 자료를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요즘은 사과 같은 경우도 이제 강원도에도 관심을 갖고 많이 재배하고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가 게시판에 있는 그 자료들 이런 곳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자료 같은 경우도 요즘 관심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과 다축형 평면 수형 재배 매뉴얼. 그러면 이 같은 경우도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저장을 한다면 53.pdf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나중에 확인했었을 때 이 파일이 어떤 내용인가를 모르니까 제목과 이곳 강원 농업기술원이라 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실제로 해 볼까요? 지금 이렇게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운이 된 것을 그럼 다운이 되죠. 그럼 여기서 다운을 받으면 지금 다운로드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 제목을 농업기술원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연도별로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25년도. 그럼 이렇게 저장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책을 내가 평면 수용으로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서 읽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평면 수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각 기술원에도 우리가 여기저기 찾아서 관련되는 자료를 최대한 취합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술원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가입을 하고 연구 자료를 찾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여를 하고 뭐 신품종 기술에 대해서도 습득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15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 초마다 하고 있는 실용 농업인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곳에 들어가서 각각 들어가서 이런 기술센터를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도 각각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동영상 우리가 유튜브도 제공하는 곳들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사과 재배에 대한 유튜브를 제공하고 있는 곳 몇 곳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할까 합니다. 가장 먼저 전북의 장수농업기술센터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를 추천해 볼까 합니다. 그럼 이곳은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곳에 있는 유병욱 강사님이 이곳저곳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곳이 의미가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장수군 지금 여기에도 마이스터가 와서 강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팀 다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과 개화기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유병욱 강사님이 직접 강의를 해주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에서 자료를 많이 참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서 보시더라도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성군 소장으로 계셨던 오상진 소장님이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도 유병욱 강사님이 올해 초에 와서 강의를 했던 그러한 것들을 영동군 내에도 들어가서 보면 많은 것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156곳의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품을 많이 사고 이곳 저곳을 많이 다니다 보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유튜브 자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유튜브가 그런대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개별적으로 하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짧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별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하고 그런 장단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서는 이미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과 아저씨, 사과콜라 TV, 가을 농원 사과 TV 이런 세 곳을 먼저 잠시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사과 아저씨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 595개 정도 있는 반면에 구독자가 거의 4만 명이 거의 안 됩니다. 3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재생 목록을 눌러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비료 대비, 농약 방제, 신품종, 기농 기촌, 사과 가격 여러 가지들을 해서 우리가 사과를 재배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서는 사과콜라 TV라 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동영상이 566개인데 구독자가 35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을 보시게 되면 재생 목록을 이렇게 보면 재생 목록이 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초관리, 사과재배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참고해서 보시면, 왜냐하면 이 회원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료가 풍부했다는 것도 반증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가을농원 사과TV라 해서 충북 제천에서 지금 사과 재배를 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은 동영상이 671, 구독자가 한 26,000, 27,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재생 목록이 그래도 깔끔하게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우리 강원도 정선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잉메 힐스 사과 농원이라 해서 이곳을 보시면 회원 동영상은 1200개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구독자는 11,0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랑 이 동영상의 질적인 부분은 비례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영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시더라도 여기도 들어와서 보면 재생 목록을 여기는 구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기는 좀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첨서부터 저 끝까지 첨서부터 지금까지 나와 있던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메모해 가면서 따라서 보다 보면 나에게 아주 시사점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하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한 영동 상촌농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동영상은 400개인데 거의 49,000명 정도가 회원이 급증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가지 전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끔 설명을 잘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삼도봉 농장인데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곳 같은 경우는 사과에 대해서는 특히 그리 많이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사과 재배 쪽도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면 79건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것은 이 사과뿐만이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사과 재배 과정을 학습하겠다 하는 분들은 제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봤던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농업과학도서관이라든가 농사로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업진흥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자료를 구독해서 학습을 하시면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찬가지로 신문이라든가 SNS, 우리가 카페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곳들을 들어가서도 우리가 자료를 구독하고 정부 기관인 농진청이라든가 농사로 농업과학도서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전자도서관에 있는 것을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자료를 다운받아서 정리해서 보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랑 연관 학습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하루에 한 편이라든가 주간 몇 편, 월간 몇 편 이렇게 해서 내가 구독해서 읽고 자꾸 학습을 하고 하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것으로 다 되면서 내가 내 지식으로서 사과 재배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역 특성이라든가 시장 수요에 맞는 사과 품종 선택하는 방법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가온은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토양에서 어떤 산도에 적합한지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